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이주용입니다. 최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동 프로그램 수정의 연구 동향,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좀 자료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시작은 자동 프로그램 수정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버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이게 프로그램이 버기라는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보통은 테스트 실패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중요한 시그널은 이제 정적 분석기 경보 이런 게 있을 때 그 시그널을 없애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단순한 목표를 갖고서 문제도 단순하죠. 사실 문제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여태까지 접근법들을 보면은 크게 어떻게 나누는지는 나름대로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나눠보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패치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 패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는다는 건데 아니면 기존의 코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바꿀 것인지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보통 패치 스페이스라고 많이 또 실제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패치 공간이 구성이 되면은 패치 공간을 잘 탐색을 해야겠죠. 설사 그 공간 안에 실제 패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탐색 알고리즘이 효율적이지 않으면은 못 찾겠죠. 사실 실제로 기존에 현재 사실 있는 도구들을 보면은 패치 공간 크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들은 10분 단위로 끝나는 도구도 사실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분 단위 이렇게까지 짧은 거는 거의 없지만 하지만 어떤 건 5시간, 6시간 걸리는 것도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12시간은 기본적으로 타이머 주고서 하거든요. 실험할 때. 그래서 패치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게 탐색을 할 것인지 연구하는 게 사실은 점점 더 이제 중요하게 인식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그 싱가포르 대학에서 한 유저 스터디 결과에 의하면은 개발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맥시멈 2시간 이 정도 기대한다고도 하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래 걸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패치 공간 탐색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치 검증, 찾아진 패치가 올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최근에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꼭 최근만은 아니고요.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맨 처음 거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패치 공간 구성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실 자동 패치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름을 갖기 전에도 사실 이전에 이런저런 산발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커뮤니티를 보통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논문이 젠프로그 작업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쓴 기법은 이제 사실 뮤테이션 기반이죠. 오늘 많이 얘기 들었던 뮤테이션 기반.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경을 시키는 걸 이제 패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라인을 에다가 어떤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패치 공간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카피 오퍼레이터, 리플레이스 오퍼레이터, 딜리트 오퍼레이터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제는 이 젠프로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잘 된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지우고 일로 여기를 카피해서 가져다가 놓으면은 이 프로그램 픽스가 된대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뮤테이션 기반 기법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당연히 패치 공간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 있겠죠. 보통은 여기서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게 이제 여러 라인을 만약에 바꿀 수 있겠다. 처음에 사실 그 상상한 건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젠프로그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그럼 패치 공간이 어마무지하게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게 이제 나름 패치 공간의 크기를 줄인다고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문장 단위로 보통 적용을 했어요. 이 문장을 띄어다가 아까도 보면은 이 문장을 통째로 띄어다 일로 옮기는 식으로 했지 세세하게 366을 365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서는 패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를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주얼리하게 이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많이들 또 봐왔던 게 이제 템플릿 기반 구성이죠. 그래서 사실 아주 최근까지도 제일 성능이 좋았던 거는 템플릿 기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 기반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코드에서 기존의 이제 버그 픽스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카먼 패턴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이제 픽스 마이너라는 이제 도구 논문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여기 뭐예요? 뭐 코드 리포지토리에서 이제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커먼 패턴을 나름의 이제 그 언어로 rich edit script라는 언어로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만 좀 들여다보면요, 만약에 이러한 그 패치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얘를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bstract syntax tree 형태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더 말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놓고서는 여기서는 이제 패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인덱스 오브가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중에 이 패턴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필요한 게 컨텍스트와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덱스 오브라는 게 나중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봤더니 상위 노드는 심플램이었고 그 상위 노드는 메소드 인보케이션이고 뭐 이런 것들을 따다가 컨텍스트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실제로 일어난 게 뭐였나, 여기 예전에 인덱스 오브를 레스트 인덱스 오브라고 바꿨는데 그거를 통으로 놓는 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심플네임을 뭔가 바꿨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이제 템플릿 기반을 하는 약간 다른 이제 그 기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게타픽스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얘는 이제 테스트 기반이 아니라 이제 정적 분석 오류를 이제 픽스하는 이제 도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적 분석을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어요. 무슨 종류의 오류를 픽스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실패한다고 무슨 테스트 실패한지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적 분석은 정적 분석 오류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보를 하나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런 식이 생긴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코드는 또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가지 패턴이 다 한 가지 종류의 버그 픽스에서 다 이런 게 과거에 이런 픽스가 수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공통된 패턴이 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패턴을 얻기 위해서 사실 아까 픽스 마이너스 한 거랑 사실 얼핏 보면 비슷한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로 표현을 해줬지만 사실 이게 사실은 AST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처음에 이거 통으로 블락으로 보고 그 안에 하위 노드로 콜에 해당하는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콜에 해당하는 노드고, 그 다음에 얘는 어사인에 해당하는 노드고, 걔 아래 네임에 대한 노드랑 이제 넘버에 대한 노드랑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지금 파란색 부분은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G가 변화가 됐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X1은 킵되고 있고 G 함수를 콜하는 부분이 사라졌고, 그죠? 사라졌다기보다 뒤로 갔네요, 그렇죠? 이런 상태니까 얘가 변화된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상위 모델 블락도 변경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if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공통된 패턴을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한 가지가 우리 더 있죠. 예제를 두 개 보기로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왼쪽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 오른쪽 이게 패치된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얘를 텍스트를 이제 AST로 지금 바꿔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정작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얘를 어떻게 패턴화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일단 변경된 부분만 남겨놓고 이제 각각을 어떤 식의 각각에서 어떤 패턴을 이제 뽑아낼 거예요. 일단 먼저 얘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여기 밑에 있던 이제 두 번째 예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before에 지금 뭐야? 패치가 일어나기 전에 거를 보는 거고요. 그렇죠? 패치가 일어나기 상황을 패턴화할 거고 패치가 일어난 후의 상황을 또 패턴화할 거예요. 결국은 이런 공통된 패턴이 있을 때 다른 공통된 패치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before 패치 전의 상황을 지금 패턴화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니까 블락은 똑같이 나타났고 보니까 여기 뒤에 부분은 공통된 게 딱히 없죠. 그냥 이때는 이 부분을 지금 여기는 콜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return statement에 관련된 거니까 그 두 개를 상위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H는 여기 뭐냐면 홀이에요. 홀. 그냥 구멍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퀘스천 마크는 그냥 뭐 이 타입에 관련된 정보예요. 지금 마땅히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퀘스천 마크를 써서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아마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요 이제 애프터 상황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패치가 됐을 때 여기는 첫 번째 예제에서 패치가 된 상황, 이건 두 번째 예제에서 패치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해주면 여기서 보면 공통된 게 블락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봤더니 리턴과 어디가 돼 있나? 지워야죠 먼저. 예? 저기 필요 없는 부분 지우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블락에서 띄어서 블락을 보고 여기는 아까보다 좀 더 공통된 상황이 많이 보이죠. if 문장, if 노드가 있고 똑같이 if 노드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심지어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name이 들어가서 name이도 들어야 되네. 마지막만 상황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콜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 둘 다 콜이네요. 단지 뭐죠? 함수 이름만 다르니까 여기는 이제 패턴이 왔더니 if 문이 들어왔는데 if 문 안에 여기 마지막에 그 if then 브랜치 안에 들어가는 게 콜이더라. 그렇죠? 콜에 해당하는 들어간 거고 이름은 모르겠더라. 그렇죠? 이름은 그냥 홀 하나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패턴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원래 상황을 복귀시키려는 거예요. 까만색 부분, 우리 공통 이 예제 뭐예요? 이제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갖다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얻어질 거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잠깐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최종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 이런 블락,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컨텍스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무슨 문장이 있었고 그 문장이 어사인 문장에서 지금 따라 나왔을 때 패치가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들여다 보니까 여기 어사이먼트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사이먼트 뒤에 if 문이 나오는데 그 if 문 안에 then 브랜치에는 콜 문장이 나오더라. 이런 패턴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제 예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이게 이제 패치 전 상태고 이게 패치 후 상태예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예제로 패치 전 상태가 있고 패치 후 상태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패턴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컨텐츠부터 보통 시작하는 거 동통적으로 보니까 이 컨텐츠 찍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리무브가 나왔고 랜드가 나왔으니까 함수는 다르네. 그러니까 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패치가 된 상황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여기 원래 있던 문장 앞에다 if문을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원래 있는 문장 여기 h로는 근데 눈여겨볼 게 여기 h랑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리무브가 리무브 여기 그대로 나오고 여기 렌더가 그대로 렌더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여기 공통적으로 보였던 패턴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똑같이. 그래서 이게 null dereference error를 픽스할 수 있는 패턴 하나가 얻어진 거고요. 근데 이런데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다른 예제가 또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도 들어왔다. 얘도 같은 종류의 버그를 픽스한 경우인데 이때는 보니까 컨텐트가 아니에요. 이름이 T예요. 그러면은 상위로 올릴 때는 H0가 쓰이게 될 거고 홀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스타트와 H0 홀을 합치면 또 다른 홀 H1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패턴도 더 이상 컨텐트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그냥 홀.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패턴은 보이죠. 여기 H0랑 여기 H0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형태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화된 패턴을 이제 게타 픽션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처음에는 가능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된 패턴을 쓰려고 애를 써보고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상위에 있는 패턴을 이제 쓰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템플릿을 구성하는 건 어느 정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치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합성 기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패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임플리시트하게 이제 정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합성 기반 방법은 패치 공간을 구성하는 게 결국은 합성기가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패치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패치 프로그램 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기존의 프로그램 API에서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 쓰였던 기법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 베이스드 프로그램 신서시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합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서시스를 잔뜩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크다라는 뭐 이런 크다 혹은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오퍼레이터도 가질 수 있고, 또 사실 또 이제 함수 같은 것도 가질 수도 있어요. 맥스라고 해서 함수의 의미만 주어진다면 얘도 컴포넌트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수를 쓸 것인지도 이제 컴포넌트로 주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컴포넌트 베이스드 프로그램 신서시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런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각 컴포넌트들의 포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여기 보면은 그 표현식이 굉장히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트라이를 해보면서 실제 프로그램 리페어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성 기반 방법으로 또 이제 패치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치 공간 구성하는 게 또 이제 프로그램 합성기를 쓰는 게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또 보면은 이제 또 이 그 프로그램 합성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신텍스 가이드드 프로그램 신서시스가 있는데, 여기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서 신텍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래머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의 그래머.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머를 쓸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max2라는 함수를 합성하고 싶다. 근데 그 max2라는 함수는 인자를 두 개, 인티저 인자를 두 개 받고 리턴 값으로 인티저를 내놓는다. 그리고 안에 쓸 수 있는 이제 변수는 인티저 값하고는 불리한 값이고, 또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성할 때 쓸 수 있는 인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인티저 타입의 x 변수, y 변수, 또 0 변수, 상수 0, 상수 1, 또 이런 뭐예요? 또 i 플러스 i, 여기 i는 당연히 여기서 정해져 있죠. 인티저에 해당하는 익스프레션이죠. 거기에 대한 뭐 그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의 그래머를 지금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또 프로그램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패치 공간을 정의하는 게 또 실제로 또 쓰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등장하는 기법이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반 기법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학습 기반 방법을 써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뭐예요? 그 버기 라인과 또 버기 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가 뭔지 보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패턴을 찾을 수 있는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 또 패치 공간 구성을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유용한, 또 전도 유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NNT 베이스드 방법이 사실 최근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논문을 보면은 여전히 문제점이 컴파일 성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죠? 뭐 최신의 그 여기 보면 큐어라고 이제
올해 익스에 나온 그 논문을 봐도 컴파일 성공률이 9%니까 이제 생성은 잘 하지만 생성한 거의 대부분이 다 컴파일도 안 되는 거니까 뭔가 조금 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패치 공간 구성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축은 패치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렇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할게요. 젠프로그 얘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젠프로 사실 이 문제가 처음부터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젠프로그에서도 이제 그 패치 공간을 탐색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여기서 쓰였던 거는 에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을 썼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검은 점은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뮤테이션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각각의 뮤테이션마다 소위 피트니스라는 값을 재요. 그래서 피트니스 값이 높을수록 더 패치가 될 확률이 높은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볼루션 알고리즘을 써서 각각의 제너레이션마다 이걸 하나의 한번 이렇게 갈 때마다 이걸 제너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들을 뽑아서 여기 노란색이 성적이 좋다고 가정하면은 걔네를 이제 다시 또 이제 뮤테이션을 시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패치가 찾아질 때까지, 즉 최대 피트니스 값이 최대치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할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아주 하이 레벨에서는 지금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장을 뮤테이션 할 것인지, 사실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할 때 이게 핵심적인 문제일 거 아니에요. 어떤 문장을 뮤테이션 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죠. 그 사실 이제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뭐 젠프로가 처음 할 때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용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이제 페일링 테스트만 지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초록색은 이제 패싱 테스트만 실행하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오렌지색은 이제 오렌지색 맞나요? 네. 제 슬라이드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노란색 부분은 여기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이제 패싱 테스트도 지나가고 페일링 테스트 지나가고,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각각의 문장마다 그 폴티할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확률대로 이제 변경될 그 기회를 부여를 했어요. 이런 식의 그래서 알고리즘을 써서 패치 공간을 이제 그 탐색을 했고요. 근데 이런 방법의 이제 문제점은, 잘 알려진 문제점이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 값이라는 걸 구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보통 어떻게 썼냐면은 그 이제 뮤테이션을 할 때마다, 즉 패치 후보를 찾을 때마다 그 패치 후보가 성공을 시킨 패싱 테스트의 개수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하고 그 값에다가 더하기를 네거티브 테스트, 모든 페일링 테스트가 패스된 개수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 두 값을 더해서 그걸 피트니스 값으로 썼는데, 이 피트니스 값이라는 게 굉장히 성기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서로 다른 패치 후보라 하더라도 피트니스 값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너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계속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사실 패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패치 탐색 알고리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패치에 점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이 피트니스 값이 변경이 되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 젠프로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템플릿 베이스드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오히려 더 단순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돌려서, 그렇죠? 그다음에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스코어대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냥 다 슈대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에서 일단 픽스된 거는 젠프로그 초기의 거 빼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거의 모든 알고리즘에서 일단 픽스된 거는
픽스를 시도하는 라인은 거의 이제 폴트 로컬라이제이션을 따른다. 이건 거의 정해져 거의 똑같이 따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각각의 라인에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패치 공간이 발생을 할 텐데 그 각 라인에서의 패치 공간을 탐색할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캡젠이라는 방법에서 썼던 방법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지금 보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이제 라인이 폴티하다라는 거를 이제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결과 어떤 라인이 폴티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라인을 다시 AST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 AST 그 해당 라인에 있는 AST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소드 인보케이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과거에 패치들을 다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패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패치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패치들을 봤더니 메소드 인보케이션이 있었을 경우에는 심플 네임을 바꾼 경우가 심플 네임을 인서션 한 경우가 많았구나라는 정보를 갖고서 심플 네임을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플 네임에다 뭔가 인서션 오퍼레이션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오퍼레이션으로 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을 써요. 캡젠에서는. 그래서 인서션 오퍼레이션도 쓰고 딜리션 오퍼레이션도 쓰고 리플레이스 오퍼레이션도 쓰는데 그 오퍼레이션을 고를 때 이제 일단은 패치 뭐예요? 이제 컨텍스트 AST의 현재 상황이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이런 모양이었을 때 과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기를 통계 정보를 갖고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패치 오퍼레이션을 쓸지를 이제 정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패치 공간을 탐색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심플 네임을 이제 뭔가 새로 넣는다고 해보죠. 근데 뭘 넣을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이름이 인덱스 오브인데 인덱스 오브 대신에 무슨 이름을 써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게 소위 플라스틱 서저리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코드의 다른 부분에서 갖고 오죠. 근데 코드의 다른 부분에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메소드 이름 쓰는데 많을 거 아니에요. 온 군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게 이제 이 컨텍스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이러한 컨텍스트가 어디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심플한 경우긴 하지만 여기 레스트 인덱스 오브라는 이 코드가 다른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쓰이고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때 AST를 봤더니 여기 매치가 딱 됐다고 해봐요. 여기 봤더니 여기서 리턴 스테이트먼트에서 쓰인 거고. 근데 여기 뭐 또 다른 함수가 블라라고 있었었는데 얘는 이제 뭐 if 스테이트먼트에서 쓰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사실 결과가 잘 나왔고요. 사실 MNT 베이스드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사실 이 아이디어를 계속 확장하는 거였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룰을 좀 이렇게 가능한 공간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걸 통계 기반에서 고르도록 하는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은 이제 뭐 MNT 베이스를 써가지고 이제 확 그냥 뭐 학습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제 패치 탐색 이제 방법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정리하자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라인 어떤 라인을 패치할지 정하는 거는 폴트 로컬라이즈 정보에 거의 의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물론 지금 과제에서 하는 건 좀 다른 접근법을 쓰긴 하지만 기존의 것은 대부분 이제 라인에 대한 정보는 폴트 로컬라이즈 정보에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간을 탐색할 것인가는 뭐 기존 패치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패치 탐색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이전의 방법하고 좀 다른 형식인데 심볼릭 기법이 있어요. 심볼릭 기법. 심볼릭 기법은 뭐 이제 SMT 솔버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초창기 방법이긴 한데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통째로 다 그 로지컬 포뮬러로 이제 취환을 시켜버리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도 로지컬 포뮬러로 취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초기에는 당연히 이 테스트를 대변하는 싸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대변하는 파이라는 포뮬러가 그 만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파이를 파이 프라임으로 바꿔서
이제 만족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 리페어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게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파일을 어떻게 파일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설치 문제가 되는데 뭐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드릴게요. 이 설치가 그냥 에센트 솔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음 장에 뭐 간략한 이제 그 아이디어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림 한 장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우리 포뮬라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포뮬라는 지금 프로그램 더하기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프로그램과 테스트가 모두 다 포뮬라라고 포뮬라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아까 얘기한 컴포넌트 베이스드 프로그램 신서시스 기법을 여기다 갖다가 이제 더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x가 y보다 크다라는 표현식이 폴티하다라고 의심을 한다고 하면은 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얘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림이 아니라 그 SMT 포뮬라로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맥스 XMT 솔버를 사용을 해서 맥스 XMT 솔버가 써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능한 한 적은 개수의 라인을 끊어버리고 다른 라인으로 교체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테스트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커넥션 있잖아요. 다양한 커넥션들이 이제 가능할 텐데 그 커넥션을 찾는 문제가 SMT 솔버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탐색이 결국은 SMT 솔버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 방법의 이제 문제점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포뮬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SMT 솔버한테 부담이 점점 가중하겠죠. 그래서 스케일러블 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스케일러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심볼 엑스큐션 심볼 엑스큐션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뭐 어떤 이제 부분이 이제 의심스럽다. 이게 여기가 꼭 버그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심스러운 데들에다가 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홀에다가 이제 심볼릭 이제 변수를 심어 놓고요. 그다음에 심볼 엑스큐션을 돌리는 거죠. 심볼 엑스큐션을 돌리면은 어느 이제 패스에서 그 이제 테스트들이 패스했는지 요거를 관측을 한 다음에 그대로 그 관측한 결과를 이렇게 테이블로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떠한 패스에서 테스트가 성공했다 이런 정보랑 지금 여기 테이블에다가 제가 모아놓은 거는 성공한 경우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공을 했고, 그렇죠? 테스트 1번이 패스 2를 탔을 때 성공을 했는데 그때 알파 값을 봤더니 true 값이었고 베타 값을 봤더니 0이었고 감마 값을 봤더니 false였더라. 근데 그런 경우 하나만 있는 거 아니겠죠? 1번 테스트를 봤더니 다른 경로 파이4를 탔더니 그때도 성공했더라. 근데 그때는 알파가 false였고 알파 false니까 베타는 알 필요가 없죠. 실행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감마는 false였다. 이런 식의 정보를 이제 다 수집을 합니다. 다 수집을 해놓고 그럼 이걸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패치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만족하는 패치를 생성해 다오. 그래서 요런 스펙을 만족시키는 이제 설치 문제로 바꾸는 거죠. 이 스펙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나한테 다오.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 합성기를 통해서 이제 이제 패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근데 사실 또 한 가지 요거는 뭐 격가지 얘기긴 할 수도 있는데 최신 비교적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 가장 최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픽스라는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하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보면은 여기 뭘 하냐면은 이제 테스트 수익과 버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일단은 뭐 여기서 꾹짝꾹짝 해가지고 메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메타 프로그램. 그래놓고서는 메타 프로그램을 소위 베리에이셔널 엑스큐션이라는 걸 써서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놓고서는 패치를 잔뜩 찾아요. 패치를 잔뜩 찾아서 그 다음에 패치 랭킹을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랑 거의 유사한 접근법이거든요. 참고로 이전의 방법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첫 번째 패치가 찾아지면 그걸로 땡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실 커렉트 패치를 다 찾으려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이제 봉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더 많이 지금 커렉트 패치를 찾으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연구를 비롯해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제
이제 리스트 오브 패치를 찾으려는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픽스에서 제가 여기 베리에이션 엑스큐션이라는 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조금 이제 여기 좀 살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스마일리라는 것을 우리가 true로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 안 될 수도 있고 웨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공간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if 부분이 있는데 실제 베리에이션 execution 패스거든요. 이게 달랑 한 라인이죠. 라인 하나 실행 경로 하나 타가지고 여기선 사실 가능한 실행 경로가 8개일 거예요. 여기 if 부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8개 실행 경로를 딱 한 라인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여요. 여기 처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마일리에다가 심볼 엑스큐션하고 비슷하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걸 써요. 근데 심볼 엑스큐션하고는 다르게 이 알파, 베타, 감마 가질 수 있는 값을 미리 지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알파는 true 혹은 false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는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true라는 컨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아무 컨텍스트에서, 그렇죠? 알파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 있고 베타도 true일 수도 false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사실 당연히 그렇죠. 여기 아무런 if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h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et content라는 거를 이제 부르면은 이제 역시 모든 컨텍스트에서 c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is하고 이제 꺽쇠가 나오고 w가 되고요. 여기에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홀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원하면은 다른 텍스트로 이제 취환을 할 텐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마일리 보면은 켜져 있을 때랑 꺼져 있을 때랑에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c 값이 알파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나 혹은 이거나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거든요. 알파 값이 true면은 요 c 값이 이렇게 되고, 알파 값이 false이면은 c 값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파 값이 true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 뒷부분 있잖아요. 콜론하고 닫는 꺽쇠를 이미지로 바꾸거든요. 그게 이렇게 일어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있던 c 값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c 값을.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밑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한 라인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라인에서 실행이 여러 번 일어난다 볼 수 있어요. 각 라인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c 값을 받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c 값이, 우리는 하나를 보고 있지만 c 값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값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값들을 다 계산을 요 한 문장을 실행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값이 일어나는지 그 8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게 되죠. 이게 왜 프로그램 API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메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사실 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 프로그램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E1을 키느냐 끄느냐에 따라서 E1을 키면은 B가 A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쓸 거고, 아니면은 아마 원래 문장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문장을 그냥 쓸 거고.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으로 다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베리에이션 엑스큐션을 쭉 돌리면은 한 번 이제 패스 타고 쭉 가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실행을 해서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이 테스트는 이 컨피규레이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E3가 켜져야지만 성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테스트는 E1이 켜져야지만 성공이 되고요. 여기 지금 참고로 여기 컬럼은요, 기존의 그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테스트 결과예요. 오리지널 테스트에서는 첫 번째 테스트만 성공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테스트는 실패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예요? 이제 E3를 키면은 실패하던
그 테스트가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E1을 키면은 실패하던 세 번째 테스트가 실패하던 테스트가 이제 성공한다는 거고, 그 정보를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E1과 E2와 E3를 다 키면은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프로그램 리페어들은 전부 다 거의가 다 원라인 픽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여러 라인을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라인 3개를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축이 패치 검증.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올바른 패치인지 확인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을 보면 이미 살펴보셨잖아요. 오패드나 픽스드 핏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단순한 것들이죠. 이제 퍼징이나 뭐 이런 거 해서 크래시 나는 거는 제거하는 이건 뻔한 경우, 이런 건데 많이 제거를 못 하니까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방법 중에 제일 비교 대상이 많이 되는 게 이제 패치심. 무슨 연구가 나든지 항상 얘랑은 비교하는데, 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거리 비교예요. 거리 비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게 이제 빨간색은 실패하는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실행 경로를 지금 도식화한 거고요. 이제 초록색은 이제 패싱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의 그 실행 경로를 도식화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패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났다고 해봐요.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거리예요, 거리. 그렇죠? 어디랑 더 가까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요 파란 라인이랑 가장 먼 패싱 테스트가 어딘지를 찾아서 거리를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투이션은 이제 패싱 테스트랑 멀리 떨어지면은 뭔가 이제 이상한 거 아니냐. 실제 패치면은 패싱 테스트랑 좀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인투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AP가 AF보다 더 길어지면은 이제 페일링으로 이제 인커렉트 패치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패싱 테스트랑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커렉트 패치라고 인식을 하는 이런 이제 인투이션, 이런 휴리스틱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제 테스트가 또 많을수록 사실 더 믿을 만하겠죠. 이런 결과를, 이런 휴리스틱을 쓸 때는. 그래서 테스트 생성도 해줘요 또. 그래서 테스트 생성을 해줄 때는 또 문제가 뭐예요? 생성된 테스트가 패싱 테스트인지 페일링 테스트인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또 휴리스틱을 써줘요.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게 기존의 페일링 테스트라고 하고, 이게 기존의 패싱 테스트라고 하고, 이게 새로 생성된 테스트에서 얻은 실행 경로라고 하면은 아까랑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단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패싱 테스트랑 미니멈 디스턴스를 찾아가지고 여기랑 붙어 있으면 패싱 테스트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이 빨간 쪽에 더 가까이 있으면은 페일링 테스트라고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휴리스틱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기법들도 다 패치심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패치심보다 그렇게 잘 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AS 2020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여기 뭐 벌트를 비롯한, 그렇죠? 뭐 이제 디스트리뷰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기법을 써가지고 이제 코드를 벡터화 시키는 거죠. 버기 코드도 벡터화 시키고 패치 코드도 벡터화 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뭐 단순 컨캐터네이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를 묶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기존의 이제 트래디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라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그래놓고선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이제 패치가 들어왔을 때 한번 이제 그게 커렉트한지 인커렉트한지 이제 예측해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좀 믹스드 돼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냥 전통적인 뭐 이런 뭐예요, AUC 값이나 F1 값만 보면은 꽤 좋아요. F1 스코어도 꽤 높고 AUC 스코어도 꽤 높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기법의 조금 한계가 뭐냐면은 스트레스홀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다를 거고, 그래서 패치심이 사실 신경을 쓴 게 커렉트 패치는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보면 디자인할 때. 왜냐면 커렉트 패치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건데 걔를 제거하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거 아니에요. 어렵게 찾은 5시간 6시간 걸려서 찾은 패치인데 이거를 제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렉트 패치를 제거하면 안 되는데,
커렉트 패치가 제거하지 않는 수준까지 스트레시홀드를 맞추면은 결과가 패치 씬보다 별로 사실 여기 나쁘게 나와요. 이런 방법을 쓰면은. 그래서 이런 형식의 조금 이제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하게 이제 학습 기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ODS라는 기법이 있어요. ODS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기법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그 피처를 이제 사람이 좀 디자인을 해줬어요. 어떠한 이제 주어진 패치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패치가 if문 안에 등장하는 건지, 그렇죠? 뭐 이 패치가 뭐 익스프레시 뭐야 또 뭐 함수 안에 등장하는 건지 이렇게 다양한 코드 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처들을 써서 이제 학습을 이제 사람이 만든 피처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하는 부분은 거의 뭐 똑같고요, 아까랑.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전히 뭐 보면은 이제 여기 트루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인커렉트 패치를 진짜 찾아내느냐 제대로 이걸 말하는 거고, 이제 false positive가 좀 문제가 되겠죠. false positive는 correct 패치인데 incorrect하다라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경우거든요. 그럼 ODS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이제 incorrect 패치를 제대로 필터 아웃을 시켜버려요. 그건 좋은데 또 66개나 되는 correct 패치를 역시 또 이제 필터 시키는 이제 부작용이 이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세 가지 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제가 월간 미팅 시간 때도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 API랑 폴트 로컬라이제이션이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비교적 최근 논문에 보면은 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프로그램 API 도구를 써서 폴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투이션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러한 이제 코드가 있다고 해봐요. 실제 버그는 do solve 여기에 있어요. 이 메소드에 이 메소드가 버기한데 SBFS 스코어만 보면은 이게 제일 높지가 않아요. 이 다른 함수가 더 높은 게 많아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패치로 인식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원래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페일링 테스트가 하나 있었고요. 패싱 테스트가 3,17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패치 P4를 적용하면은 페일링 테스트, 페일된 테스트 하나도 없고요. 기존의 패싱 테스트 전부 다 통과해요. 즉 플러저블 패치예요. P4는 커렉트 패치는 아니에요. 근데 플러저블 패치예요. 근데 얘 정보만 가지고서 그냥 해도 맞췄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인투이션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플러저블 패치 항상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예제가 그런 경우인데 여기 페일 테스트가 3개가 원래 있었어요. 2개는 패싱을 시켰어요. 근데 패싱 테스트 중에 몇 개나 몇백 개 정도를 이제 실패시켜요. 그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얘를 찍어도 맞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테스트가 이 함수가 폴티하다라고 맞춰요. 근데 물론 여기는 그 여기 비교 대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P11. 이건 또 다른 패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페일링 테스트 2개를 통과시키고 심지어 얘는 기존의 패싱 테스트를 더 많이 통과시켜요. 요거보다. 하지만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에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을 하냐면은 그때 이제 SBF 스코어를 이용해서 0.09보다 0.18이 크지 않냐.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계층적 아이디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계층에서는 그냥 패치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플로저블 패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클린 픽스인 경우는 플로저블 패치인 거고, 그다음 노이즈 픽스인 경우는 기존 페일링 테스트 중에 최소한 하나는 통과를 했는데 기존 패싱 테스트 중에 실패하는 게 있는 경우고, 그다음 나은 픽스는 아무런 테스트 결과 변동이 없는 경우고, 네거티브 픽스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그냥 기존의 페일링 테스트 실패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기존 패싱 테스트 중에도 실패하는 게 발생하고, 그러면은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죠. 순위를 이런 식으로 클린 픽스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노이즈 픽스 그다음에 난 픽스, 그다음에 네거티브 픽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당연히 타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타이가 발생했을 때는 스펙트럼 베이스드 스코어 가지고서 해결을 한다 하면은 결과가 잘 나와요. 실제로 보면 탑 1에 있는 게 실제 여기 뭐예요? SBFL, 뮤즈, 아까 유신 교수님 말씀하신 뮤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스코어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